내용 적십자병원의 편향적인 환자 갑질을 규탄한다. 1863년에 결성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중립적이며 공평하고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관으로 전쟁 및 무장폭력과 충돌로 인한 희생자, 피역류자, 부상자 및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중립적 지원에 항구적 책임을 가진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1959년 솔페르노 전투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앙리 뒤앙의 인류로 탄생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4년 뒤인 1863년에 창설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중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와 전상자 치료 및 구호 사업을, 평상시에는 수재와 화재와 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사업 등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세계 186개 국가가 가입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이며 국제적십자 운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 평시와 분쟁 중인 곳에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십자사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1905년에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 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다. Saving Lives. 한마디로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슬로건은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운동의 7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도주의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와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둘째, 공평주의입니다. 국제적십자 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합니다. 셋째, 중립입니다. 적십자 운동은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 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넷째, 독립입니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른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다섯째, 자발적 봉사입니다. 적십자 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단일주의입니다. 일곱째, 보편적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총에는 총알이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착용하고 무장한 개인 장비 가격은 총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릅니다. 계엄군 한 명당 5천만원짜리 최첨단 장비를 무장하고선 비총을 들고 갔다는 것은 국민들을 겨냥한 계엄령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계엄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있는 소장에는 내란죄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내란죄를 포함시킬 경우 재판 기간이 길어져 이재명을 대통령이 앉힐 조기 대선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폐악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불법이자 사기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각하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폐악무도한 국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탄핵심판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적 폐륜이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국민 저항을 이끌어갔습니다. 연약한 여성인 전지영 씨는 22일째 단식 중이고 김복원 목사는 14일째 단식을 이어갔고 김영주 씨는 1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병대 윤경숙 대장을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씨가 단식 9일째에 119의 실로 서대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앞에 막아놓은 경찰 바리케이트 때문에 구급차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불과 10m밖에 되지 않는 헌지 앞은 2중 3중 경찰 바리케이트가 철통같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입니다. 구급차 구조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김영숙 씨에게 탄핵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경영입니다. 네, 3월 18일의 악몽. 이 내용은 김영숙 씨가 어제 병원에서 직접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부들부들 떨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날씨가 네, 추워지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3월 11일부터 윤 대통령님 탄핵 반대 9일째 단식 중이었습니다. 2, 3일 전부터 비와 눈이 내려 기온이 뚝 떨어지며 8일째 저녁부터 기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가슴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휠체어에 태워 응급차로 가기 위해 현재 정문 쪽으로 가는데 경찰이 응급 환자임을 알고도 바리케이트를 열어주지 않아 시민들이 항의했고 한참 후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탄핵 반대하나요? 찬성하나요? 동행한 분이 어제도 다른 환자에게 묻더니 그걸 왜 묻냐고 하자 구급대원은 물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서대문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 밖에서 의사는 환자인 제 얼굴과 상태는 보지 않고 적십자 병원 담당 의사가 CT 촬영 등 30만 원 이상 비용이 나오는데 돈이 없으면 검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만 원 비용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자 동행한 김행 장관님이 치료 비용은 걱정 말고 빨리 회복하라며 구급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행한 김행 장관이 담당 의사에게 환자 상태가 어떠냐고 묻자 그 의사는 더 바빠 죽겠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기 싫으면 환자를 데려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병원 응급실에서 큰 목소리로 저를 언급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놀랐으며 두려움에 숨죽여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최광순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담배를 얼마나 피웠으면 폐에 구멍이 쏙쏙 뚫려 있나요? 저는 담배와 술을 전혀 못한다고 말하자 그럼 목소리는 왜 그러냐?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그렇게 됐냐? 농성은 뭐하러 하냐? 지 몸도 못 가누면서 농성은 무슨 농성이냐? 빨리 집에나 가라. 퇴원하면 곧바로 집으로 가라. 농성 같은 거 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몸까지 상해가며 단식 투쟁을 한 상태에서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최광순 의사는 퇴원하면 다른 곳 근처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소견서를 써주었는데 그 소견서에는 다음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농성 벌이면서 단식 투쟁함. 저는 최광순 의사를 봤을 때 적십자 병원에 계속 있다가는 무슨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간호사분들의 친절함과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그나마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 말고도 현재 20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전지영 씨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왜 이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2025년 3월 18일 김영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종과 종교와 정치 성향 등에 상관없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사람을 구호한다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세계 어디든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보다 65년이나 앞선 19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인종, 종교, 계급, 신분은 물론 어떤 정치적 신념을 차별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적십자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인류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를 돈으로 버는 물질 만능주의 의사들이 들끓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환자는 환자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모욕과 능멸적인 말로 119에 실려간 환자를 폭대하고 업신여기는 의료 기술자들만이 의사 가운을 입고 토끼 어린 눈으로 환자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사상적 이념에 사로잡힌 적십자병원 의사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에게 추억이란 독주사를 꽂았습니다.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적십자병원 의사들은 총각을 다투며 실려온 응급 환자에게 돈부터 내놓으라며 탐욕의 청진기를 들이댔습니다. 환자를 개인 취향에 따라 다루는 적십자병원 의사들은 구급차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를 물건 취급하는 의료 기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은 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적은 물론 인종, 종교, 계급, 신분은 물론 정치적 신념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국제 적십자사의 설립 목적이며 대한 적십자사가 추구하는 인류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은 국적과 인종과 종교적 신념과 계급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한적십자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대문 적십자병원은 환자에게 추억스러움을 안겨 환자 갑질을 일삼은 의료기술자 최강손을 당장 징계하라. 둘째, 대한적십자사는 비인간적이고 반의료 행태를 보인 서대문 적십자병원을 당장 조사하라. 셋째, 대한적십자사는 환자의 인권을 모욕하고 능멸한 의료기술자 최강손을 당장 징계하라. 넷째, 만약 위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는 서대문 적십자병원과 적십자병원을 규탄하는 무기한 투쟁 집회를 벌일 것을 청명한다. 2025년 3월 19일 국가정의 실천연합회 다수 시민단체. 감사합니다. 미치겠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우리 정지현 열사님과 김보검 열사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뒤에 또 김명주 기하게 지금 22일째까지 10며칠 이상을 다 하고 계시는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김행 장관님과 또 우리 박민식 장관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우리 전주현 단장님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경영 대표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분 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 4일쯤, 4, 5일쯤 됩니다. 이제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이 10일째가 넘어가니까 거의 일주일 이상 지나가게 되면 거의 탈진이 돼서 기절하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쇼크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료진도 저희에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의사 한 분이 4일 전부터 이곳을 매일같이 방문해서 점심때와 오후 약 2번씩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 건강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김진태 의사님이십니다. 여기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맬 수도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잘
파악을 해서 적재적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국병원이나 검사병원이라는 이런 데가 빨갱이였네요. 김진태라고 합니다. 저는 식당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디컬 닥터께서 자리에 함께 계시면 더 좋지 않았을 생각합니다만 상황이 그런 것을 좀 가린 그런 풍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강의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의학적인 그런 관찰을 요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생체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분도 계셨지만 우리 김영주님께서는 이완기 혈압이 55에서 60 정도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건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응급실을 갔고 가서 거기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김행 장관님과 우리 김영주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모멸과 또 정말 모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약 한 그 의사분께 한 1분, 2분 남짓한 그 시간만을 제가 이렇게 잠깐 대화도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최전방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스태프로서의 충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조남이 김진태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지만은 매일 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조금 전에 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의사들 간호원들 여러분들 가능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십자 병원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무료로 가서 봉사하는 세계적인 적십자 병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보건소는 여기로 나와라. 여기 종로구 맞죠? 종로구. 네, 종로구 맞죠? 종로구 보건소에 나와서 진료를 도와주라. 종로구 보건소 나와라. 여러분 잊지 말고 종로구청장하고 종로구 보건소에 여러분 문자와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를 바랍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떤 놈의 새끼가 의사가 그런 질문을 합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니 탄핵을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좌파든 우파든 간에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존중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서 의사의 역할인 줄 압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합니까? 아니 그 의사가 지금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치의가 돼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